나는 올해 60이다. 5년 전 남편은 병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. 긴 병간호의 끝이었다. 우리는 35년을 함께했지만 그의 손길은 단 한 번도 내 속을 뜨겁게 만든 적이 없었다. 그는 늘 다정했고 성실했다. 하지만 그의 손은 나의 몸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. 결혼 생활은 마치 잘 맞춰진 시계처럼 안정적이었다. 그런데 그 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, 단 한 번도 풀어낸 적 없는 몸의 갈증이 깊게 스며 있었다. 장례가 끝나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. 그리고 나만 홀로 남았다. 텅 빈 집, 그리고 텅 빈 밤. 처음엔 외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감각이 내 몸속 어딘가에서 꿈틀거렸다. 오래된 거울 앞에 섰다. 주름진 목, 처진 가슴, 넓어진 엉덩이.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싫지 않았다. 아니, 오히려 낯설게 아름다웠다. 늙은 것이 아니라 무르익은 것. 손끝으로 쇄골을 쓸었다. 한 손은 가슴을 덮고 다른 손은 허벅지를 천천히 훑었다. 몸이 스스로를 원했다. 심장이 천천히 그리고 좀 더 빠르게 두근거렸다. 그 즈음 옆집으로 성재란 남자가 이사 왔다. 43, 이혼남. 키가 크고 다부진 어깨. 얼굴은 거칠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따뜻했다. 그 눈빛이 나를 쏘아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 어딘가가 화끈하게 타올랐다. 처음엔 그냥 가벼운 인사만 나눴다.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늘 나를 훑었다. 무심한 듯, 그러나 분명히 느껴지는 남자의 시선. 그 시선이 피부를 스치면 내 가슴끝은 저절로 단단해졌다. 어느 날 집 보일러가 고장났다. 무심코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. 그는 작업복 차림으로 집에 들어왔다. 보일러 앞에 쭈그리고 앉은 그의 등이 단단하게 솟아 있었고 팔뚝을 타고 흐르는 핏줄은 너무나도 야했다. 그의 셔츠 소매는 팔뚝을 딱 맞게 감싸고 있었고 작업 도중 드러난 허리에 서는 남자의 선 그 자체였다. 방 안은 점점 그의 땀 냄새로 가득 찼다. 짙고 진한, 그리고 지독히도 섹스 같은 냄새. 나도 모르게 그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. 가랑이 사이가 은근히 젖어드는 걸 느꼈다. 참을 수 없었다. 그 감각은 너무나 오랜만이었다. 작업을 끝낸 그는 물 한 잔을 청했다. 유리컵을 건네는 순간 우리의 손이 스쳤다. 불쑥 내 심장이 미친 듯이 튀어올랐다. 그도 느낀 듯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. 선생님, 요즘 정말 아름다우세요. 그 순간 나의 속옷 안은 이미 젖어 있었다. 다리를 꼬고 억지로 숨을 고르며 말했다. 아유, 무슨 소리예요? 하지만 내 목소리는 한없이 떨렸고 눈은 그를 놓지 않았다. 그날 밤 나는 침실로 가지 않았다. 거울 앞에 섰다. 그리고 천천히 옷을 벗었다. 브래지어를 푸는 손끝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다. 거울 속에 나는 분명히 여전히 여자였다. 아니, 오히려 성숙하고 더 욕망에 충실한 여자. 한 손은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손은 팬티 속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갔다. 이미 젖어버린 그곳. 손끝이 클리토리스를 스치는 순간 입술 사이로 신음이 흘러나왔다. 오랜만에 느끼는 짜릿한 쾌감, 그리고 그 순간 떠오른 건 그의 손이었다. 그의 입술이었다. 그의 단단한 몸이었다. 며칠 후 그는 와인을 들고 나타났다. 그날 도와드린 거 그냥 넘어가긴 좀 그래서요. 핑계는 뻔했다.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집으로 들였다. 잔을 부딪히며 웃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서로의 눈동자 속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. 와인이 반쯤 비어갈 즈음 그의 무릎이 내 무릎에 닿았다.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. 오히려 손등으로 그의 허벅지를 천천히 쓸었다.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. 그리고 낮게 거칠게 속삭였다. 이래도 될까요?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.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. 네. 그 순간 그는 나를 거칠게 끌어안았다. 입술이 덮쳤고 혀가 입술 사이로 파고들었다. 그의 손은 내 허리를 지나 등 뒤로 미끄러졌고 나는 그의 어깨에 달렸다. 숨이 막힐 만큼 뜨거웠다. 소파에 쓰러진 우리는 서로의 옷을 뜯어냈다. 그의 손이 내 가슴을 움켜쥐자 내 입에선 참을 수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. 단단해진 유두를 혀로 핥고 빨았다. 나는 허리를 들썩이며 그의 손이 더 아래로 내려가길 애원했다. 그리고 그의 손끝이 내 허벅지를 지나 젖어버린 그곳에 닿았다. 미쳤다, 정말. 그는 속삭이며 손가락을 밀어 넣었다. 나는 온몸이 뒤틀리듯 흔들렸다.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쾌락이 폭발처럼 터졌다. 그의 입술, 그의 손, 그의 몸. 모든 게 나를 미치게 했다. 그는 거칠면서도 섬세했다. 나는 그의 단단한 그것을 느꼈고 온몸으로 원했다. 넣어줘. 제발.
내 입에서 그런 말이 흘러나오다니 나 스스로도 놀랐다. 하지만 욕망은 이미 이성을 삼켜버렸다.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마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던지듯 내 다리를 벌리고 거칠게 밀어넣었다. 단숨에. 나는 비명을 질렀다. 너무 뜨겁고 너무 커서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. 하지만 동시에 너무 좋았다. 너무 간절했다. 허리를 밀어넣을 때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는 내 이름을 낮게 거칠게 불렀다. 우리 몸은 물에 젖은 것처럼 미끄러졌고 쾌락은 끝없이 솟아올랐다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끝없이. 그날 밤 우리는 마치 짐승처럼 서로를 탐했다. 서로의 숨결, 땀, 체액이 뒤섞였다.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말했다. 지방으로 이사가게 됐어요. 직장이 거기로.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. 붙잡고 싶었다. 미치도록. 하지만 평생을 자존심으로 살아온 나는 끝내 그 말을 삼켰다. 마지막 반은 그에게 속삭였다. 정말 고마워요. 나를 다시 여자라고 느끼게 해줘서. 그는 내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. 선생님은 원래 너무 아름다운 여자였어요. 그걸 제가 그냥 일깨운 것뿐이에요. 그는 떠났다.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. 내 몸이 기억했다. 내 마음이 기억했다. 욕망은 수치가 아니었다. 오히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. 이 나이에도 사랑은 가능하다. 아니, 진짜 사랑과 쾌락은 어쩌면 이 나이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.